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독학하시는 분들께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마 학원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보통 그림을 시작하려고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아예 첫 드로잉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오래 꾸준히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흔히 말하는 미대 출신은 아닙니다. 입시미술을 하긴 했지만 디자인과로 진학했고 대학교 이후에는 사실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어요. 전공을 위한 일러스트 정도만 그렸을 뿐 순수하게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붓을 잡게 된 건 거의 10년 뒤였어요. 30살 때 우연히 떠난 뉴질랜드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뉴질랜드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의 여행을 기점으로 제 삶이 그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정말 자연이 아름다웠거든요. 푸른 하늘, 푸른 강, 바람, 빛, 그 풍경들을 보면서 이 기억을 그냥 사진으로만 남기기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근데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막상 다시 그리려고 하니까 입시 때 배웠었던 이론들이 잘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원근법이 어땠는지, 구도가 어땠는지, 명암을 어떻게 넣었는지, 뭐 기초적인 거는 아무래도 할 수는 있었겠지만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내려놓고 그때 느꼈던 공기와 감정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저만의 그림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 풍경을 많이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파란색을 정말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색감이 좋다, 그림에서 뭔가 너만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정석적으로 완벽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수화 그림 같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저는 그 말이 정말 그 어떤 칭찬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림을 좋아했었어요. 생각해보면 모두 그림을 그리면서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돌잔치 때도 우리는 손을 이용해서 어떤 도구를 잡잖아요. 그렇게 손을 이용해서 어떤 무언가를 그려나갈 수 있을 때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때도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초등학교 때도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연휴 때는 그 그림을 토대로 선생님과 부모님이 상담을 하기도 했었고요. 초등학교 때는 사생대회도 나가보고 산불조심 포스터 같은 것도 그려봤고요. 공책에 낙서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림을 점점 안 그리게 됩니다.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 나는 똥손이야. 그림은 재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게 된 게 아니라 그림을 두려워하게 된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왜 그림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림을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유치원 때로 돌아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하면 공, 풍선, 햇님 같은 걸 떠올리죠. 네모는 집이나 버스, 세모는 지붕이나 피자 조각 같은 걸 떠올릴까요? 아이들은 세상을 이 기본 도형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형태들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동그란 구름, 네모난 집, 길게 뻗은 나무. 중요한 건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표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원이 아닌 원기둥, 삼각형이 아닌 삼각뿔, 그냥 사각형이 아닌 정육면체, 원의 지름, 원주율, 입체도형, 바로 입체감을 배우는 것인데요. 평면으로 순수하게 펼쳐지던 내 도화지가 어느덧 수많은 입체감과 명암들을 생각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 버린 것이죠.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이 지점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과 첫 번째로 멀어지는 지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면 위에 입체감을 넣어야 하고 빛의 방향도 생각해야 되고 비율도 명암도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졌던 거죠.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펼쳐졌던 도화지가 갑자기 시험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이상하면 어떡하지? 사실 그림 독학에서도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벽도 이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림을 배우다 보면 꼭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근법과 투시도법이죠. 취미미술에서도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화면의 면 나누기, 형태 잡기, 소실점 같은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임은 맞습니다. 이해하고 나면 그림 퀄리티도 정말 달라지거든요. 입체감도 살아나고 공간도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면 와, 그림 같아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꼈습니다. 이 기술들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걸요. 우리는 입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즐기고 싶은 거잖아요. 원근법은 어디까지나 평면 위에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한 이론입니다. 즉, 더 잘 표현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도구 자체를 정답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선을 하나 그으면서도 이거 틀린 거 아닐까? 계속 불안해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그림들이 꼭 완벽한 투시만으로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만의 느낌과 감정이 담긴 그림에 더 오래 시선이 머물 때가 많습니다. 피카소 그림을 보면 정확한 인체 묘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표현 방식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고흐의 거친 붓터치, 모네의 빛과 색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느낌 좋은 그림이라고 말하는 것들에는 그 사람만의 시선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표현법이 더해지는 때도 있고요. 결국 그림은 얼마나 똑같이 그렸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봤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림 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만의 그림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히 스타일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는 내가 나만의 그림색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림 독학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내 그림색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림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음악을 느끼고 눈을 감고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눈을 감으면 그림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림은 시각적 언어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말이 안 통할 때 어떻게 하죠? 온갖 손발을 동원해서 바디랭귀지를 하곤 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시각화해서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여러분의 그림인 거죠. 삐뚤어져도 괜찮고 이상해도 괜찮고 남들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림은 결국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선을 자기만의 표현으로 남기는 것이니까요. AI가 그 어떤 그림보다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려낼 수는 있지만 사람만이 본인의 추억과 기억을 담아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인간만이 매일 꿈을 꿀 수 있는 것처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지 않을까요? 그림을 그리시면서 단순하게 사물을 그리거나 풍경을 그리실 때라도 여러분만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철학을 담아버릇 하시다 보면 어느새 주변인 분들에게 이거 당신 그림 같네? 라는 극찬을 받으시는 순간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것은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이 너무나 고달픈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 그리는 이 순간에라도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그림 그리는 순간이 행복이 되고 위로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그림 독학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좋은 그림과 더 좋은 메시지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